자, 물리학원 5주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개와 에너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이 시스템을 갖다가 어떤 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태양계, 그죠? 태양계. 그 다음에 생태계,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개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에너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고, work, 그죠? work.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스칼라고, 그죠? 일이라는 것은 힘하고 이동 거리의 코사인 세타로 주어지는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벡터로 따지면 F 닷 R로 표시할 수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힘이 한 일, 이게 이제 F가 계속 바뀌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갖다가 물체를 갖다 이렇게 이동한다 할 때 다 잘라갖고, 그죠? DR만큼 이동할 때 그때 해준 일을 힘을 갖다 따지면 이게 이제 DW가 되겠죠, 그죠? 적분하면은 이게 이제 변하는 힘에 대해서 한 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일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개된다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물체 M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힘을 가하면 F는 M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죠, 그죠? 그럼 물체가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물체 힘에 의해서 이제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죠? 힘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동한 거리만큼 일을 갖다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이제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뀐다는 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에너지 보존이죠, 그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존력하고 비보존력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관계, 에너지 도프와 개의 평형,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많이 할 건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7-1 개와 환경, 개와 시스템과 환경. 그럼 이제 유효한 개,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 유효한가 물리에서는 주로 이제 다루는 게 이거죠, 그죠? 하나의 물체 또는 입자, 어떤 입자가 하나 있는 거, 그것도 하나의 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받는 거, 그죠? 예를 들어 중력하에서 어떤 물체가 놓여지면은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것도 하나의 개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체는 입자들이죠. 이제 입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갖다 구성할 수 있는, 이제 개를 갖다 구성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공간 안에 이제 기체들이 있을 때 이 기체에 열에 의해서 자동차 엔진이 내부라든지 이걸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변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될 수가 있고, 그죠? 근데 정확한 이제 유래는 여기부터 유래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2000기관을 갖다가 연구하던 이 사디 카르노가 처음으로 이제 요 물리에서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가 도입했어요. 시스템이라는 거.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따진다 할 때, 자동차, 커피 메이커, 안 그러면 지구, 우주, 이것도 하나의 다 개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지구계, 우주계, 요거는 커피 머신, 생명체로 봤을 때는 바이러스, 셀, 바디, 어떤 생명이 점점 커지겠죠, 그죠? 이런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시스템을 나타낼 때 이게 이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고, 그죠? 이게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오픈 시스템이죠, 그죠? 주위와 반응하는 거. 주위와 반응하지 않는 클로즈, 주로 이제 주위와 주고받는 거는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수학에서는 이거죠, 그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게 뭐죠? 이게 함수, 펑션이죠, 그죠? 펑션. 이걸 갖다가 함수를 하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을 갖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죠, 그죠? 이게 정의역, 치역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 보면 이게 이제 인풋 아웃풋이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물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을 갖다가 정의하는데 워커의 정의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갖다가 해주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그죠? M이 있으면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게 힘을 받게 되는데 내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중력이 거슬려서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니까 거슬려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죠? 물체가 이제 높은 데가 있게 되게 되면은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그죠?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내가 한 일은 이 중력을 거슬려서 얼마만큼 온도를 내냐 mg에다가 높이 h 그죠? mgh 이게 이제 해줄 일이 양이 이게 결국 뭐죠? 나중에 u 아직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뭐래 배우냐면은 위치 에너지를 하기도 하고 그죠? 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내용 많이 쓰고 이 포텐셜을 그러니까 여기는 포텐셜 돼 있는데 포텐셜 우리말로 뭐냐면은 이게 stored 이제 영어로 봤을 때는 stored 우리 위치를 맡아보고 얘기하는데 중력에 대해서는 위치 에너지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제 그 포텐셜을 말하고 그냥 써버려요. 이게 이제 잠재된 에너지, 이게 저장된 에너지죠, 그죠? 이걸 갖다가 놓으면 다시 물체가 떨어지잖아요. 그지? 물체가 떨어지게 이게 이제 2분의 1 mv 제곱으로 다시 베끼죠, 그죠? 위치 에너지.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이 있을 때 스프링을 갖다 잡아 늘리면 이게 이제 복원력이 생기죠, 그죠? 그럴 때 스프링을 갖다가 x만큼 늘리면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고 이제 이걸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이와 같은 식으로 내가 힘에 의해서 어떤 거리를 갖다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에 에너지의 형태로 낼 수 있을 거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에너지 형태로 진짜 저장이 되는 거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힘을 주게 되면 이게 이제 가속을 받아서 이게 속도가 바뀌겠죠, 그죠? 처음에 이제 속도가 제로를 치면 이걸 갖다가 거리 s만큼 내가 힘을 줬어. 밀었을 때 내가 한 일은 fs가 되겠죠, 그죠? f는 m일 거고, 그죠? 만약에 이제 등 가속도 운동에서 만약에 힘이 일정하시면 중력도 일정하죠, 그죠? 지구 표면에서는 거의 s는 2분의 1 at 제곱, 그죠? v는 at고, 그죠? 등 가속도 운동에서 보면 이게 이제 2분의 1 m a 제곱 t 제곱이 돼서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그죠? 내가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죠?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 정의되는 거죠, 그죠? 2분의 1 mv 제곱 이걸 갖다 운동 에너지로 정의하는 거. 한꺼번에 다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니까 힘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ds죠, 그죠? ds 벡터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ds는 v의 dt가 될 거고, 그죠? 이게 dw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는 뭐죠? m의 a dt분 dv죠, 그죠? ma 그 다음에 v dt가 되죠, 그죠? 그러면 dt 없어지고 m v의 dv가 되죠. 양쪽을 이렇게 적분하면 v하고 dv는 이제 이게 방향이 이제 그때 그 순간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게 v가 이게 mv의 dv가 되겠죠, 그죠? z에서 v까지 만약에 넣으면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죠? 내가 일을 해준 만큼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정의를 할 때 이걸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줬는데, 그죠? 힘을 줬는데 실제 물체가 움직이는 건 이쪽 방향이죠, 그죠? 그럼 이 힘의 이걸 갖다 x축으로 잡으면 x축으로 움직이다 치면 이 x 방향으로는
일을 하게 되는데 y 방향은 직각이 돼서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 변화를 갖다 하는 걸 말하는데,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게 이동 방향의 수직인 성분은 있죠, 그죠? 이걸 일을 갖다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정의할 때, 요 힘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요 힘의 x 성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한 거리, 요게 이제 해준 일량이 된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f dr로 적을 수 있겠죠. 내적을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f는 이쪽 방향이고, 그죠? dr은 이쪽 방향이니까 이런 각도 셌다면 내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게 이미 다 했어요. ds 다 이게 여러분들이 미분적분을 갖다가 기본적인 미분적분인데 이걸 갖다가 그 벡터로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럴 때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1로 정의하기 때문에 힘의 단위 1뉴턴이죠, 그죠? S의 단위 1m죠, 그죠? 그럴 때 이걸 갖다가 1주로 정의해요. 1주로 정의. 1뉴턴을 1m로 들어올 때. 쉽게 말해서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지구 중력 G. 9.8이지만 보통 이제 10으로 잡으면, 이게 10으로 잡으면, 이걸 갖다가 1m로 들어올리면, mg가 이제 힘이죠, 그죠? 이게 10N이 될 거고, m이 1이고 g가 10이니까, 그 다음에 높이 1m, mgh라면 1m라면은 10Nm가 돼서 10줄이 되겠죠, 그죠? 10줄.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당분간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해주게 됨으로써 이 물체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은 해준 일의 양이 플러스가 될 거고, 그죠? 에너지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 자, 이제 예제 7-1 진공 청소기 있어요. 진공 청소기를 보다면 이제 어떤 물체를 갖다가 30도로 해서 내가 이걸 이제 끌고 갔을 때 3m를 갖다 이동 3m. 이 중에서 요 50에다가, 그죠? 코사인 30도가 뭐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해주는 실제적인 힘이죠, 그죠? fx가 될 거예요. 그러면 50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25 루트 3에다가 이동한 거리 3하면 이게 더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fx는 이렇게 되고, fx에다가 3m. 그러면 이제 75 루트 3 단위는 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쉽잖아요. 이제 원래는 이게 제대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게 이제 힘 F죠, 그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내가 가해주는 힘 F, 이게 이쪽에 F, 그 다음에 수직 항력, 중력, 요 세 가지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동한 거리 ds를 한 게 뭐냐면 dw 해준 일의 양, 뭐 델타 s, 뭐 델타 w 이렇게 해준 일의 양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두 개는 y 성분이기 때문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죠? 요거 해서 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fx의 델타 s가 내가 해준 일의 양 델타 w가 되겠죠, 그죠? 계산값은 이거지만, 근데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 이런 식으로 정독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곱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성분에서 수순을 내려서 이 성분만, 그죠? 이 성분이, 그러니까 b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 거리를 갖다가 곱해준 거, b 코사인에다가 세타에다가 a를 갖다 곱해준 거,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일의 정의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걸 갖다가 보통 내적이라고 내적. 그럴 때 이제 3차원 벡터 치면은 i는 x 방향, j는 y 방향, k는 보통 이렇게 적어요. I had 알죠, 그죠? 모자를 이렇게 적은 거. j had, k had. 이게 뭐냐면은 x 방향의 단위 벡터. 그럼 어떤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제일 적는 게 편하죠. 이렇게 적는 게 승부별로 이렇게 적는 게 제일 편하죠, 그죠? 그럴 때 이제 두 벡터의 내적을 하면은 각 성분별로 요놈 어쨌든 각 성분별로 곱해줘서 더해주면 되죠, 그죠? 같은 거는 이렇게 될 거고, 요게 이제 벡터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은 이게 루트 씌운 거죠. A의 크기 절대값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벡터 곱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라는데, A 크로스 B.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토크에서 배울 거예요, 토크. 소위 돌림 힘이죠, 그죠? 돌림 힘. 토크 타워는 R 곱하기 F. 그래서 어떤 R 있고, 그죠? R 있고 F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각도가 보면은 요 평행사변의 면적 RF 사인 세타가 뭐냐면 이 실수산 토크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렛대 원리 같은 거, 그죠? 지렛대라든지 이런 토크, 그죠? 돌림 팀을 계산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7-3에 볼 것 같으면 델타 R이 이거고, 그죠? 델타 F가 여기면 F하고 델타 R을 갖다가 내적을 하면 2, 5, 10, 3, 2, 6, 16이 뭐냐면은 요 내가 한 1이 된 거죠, 그죠? 16줄.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요걸 갖다가 제곱했으면 5.4 루트 14가 될 거고, 그죠? 루트 5, 25에다가 9니까 29가 되겠네요. 29. 루트 29. 그냥 루트 29로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5.4까지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이는 루트 25 더하기 4. F는 이렇게 되고, 그죠? 델타 R은 이게 루트 13. 4. 9니까, 그죠? 13. 루트 13. 3.6. 그냥 루트 13 적으면 돼요. 이런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크기로 구한다 치면은. 자, 그 다음에 한 일은 이제 내적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뭐 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이걸 끓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델타 R은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델타 F는 5, 2 여기 되겠네요. F. 물론 같이 그리면 안 돼요. F하고 R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직선을 그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편의상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거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희미한 일, 아까 했죠, 그죠? 특정한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할 때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내가 이제 힘을 갖다 이쪽으로 가고 물체는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힘을 이렇게 준다 치면 물체가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겠죠, 그죠? 틀어지면 속도가 빨라지겠 건데, 그때 이제 요 dr만큼 이동한다 치면 연속적인 구간이 자른 거죠, 그죠? dr만큼 내가 힘을 갖다 이쪽으로 준다 치면 그때 해준 일량,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해준 양 dw는 힘에다가 dr인데, 요 힘이 이제 계속 바뀐다 치면 이걸 다 쪼개갖고 적분하는 거죠, 그죠? 적분. 이게 이제 어디서 유용하느냐? 이럴 때 제일 유용해요.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 F는 중력 G는 어떻게 주었냐면 잡아당기는 힘 mg가 G의 R 제곱의 mm이 된다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요. 그럼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힘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반지름에서 여기까지 다 적분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힘을 갖다.
계속 바뀌는 거죠, 그죠? 쪼개갖고 누구나 쪼개서 다 적분하는. 그러니까 모든 공학이든 물리 문제 시작은 그거예요.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자르는 게 미분이죠, 그죠? 짧게 자르니까 미분. 짧게 잘라서 이걸 다 더해주고 적분해줘요. 시작과 끝은 미분과 적분이에요. 미분과 적분이에요. 전부 다 공학 문제, 뭐 물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잘라서 어떤 법칙을 세우고 그죠? 그 법칙세에서 그걸 갖다가 다 적분해주고. 실제 이제 미분이 시켰어요, 적분이 시켰어요. 적분이 훨씬 더 어렵죠, 그죠? 계산은 복잡하지만 이해를 하기엔 식을 세우는 건데 이게 미분이에요. 미분으로서 식을 세우고 그걸 갖다가 푸는 거. 여러분들이 그뭐 2학년 때쯤은 이제 공업수학 같은 거 배울 건데 그때 이제 주로 이 트레이닝을 갖다가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막 적어놨는데 이거 여러분 알짜이면 이런 것만 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힘에다가 요만큼이 뭐냐면 1이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F다 dr. 요걸 적분해주면 전체 1이 된다. 이것만 이게 이 시간에 핵심이에요. 다른 건 뭐 별로 그렇게. 자, 이제 이게 이제 용수철이 한 일이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어떤 용수철이 있을 때, 용수철이 있는데, 여기 이제 X0예요. 이 상태에서 용수철을 갖다가 잡아 늘려요, 이만큼. 이만큼 잡아 늘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을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균형 상태는 힘이 없는 상태예요. F가 0인 거. 늘어난 길이가 본래 용수철 길이겠죠, 그죠? 용수철을 갖다가 X만큼 더 늘려요. 이만큼. X만큼 늘리면 용수철을 잡아당기죠, 그죠? 이게 F는 X에 비례해서 마이너스 KX. 이게 이제 후크의 법칙이죠, 그죠?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이게 잡아당긴다. 거꾸로 용수철을 갖다가 X만 압축을 하면 이렇게 스프링을 갖다 이렇게 압축하면 이쪽으로 이제 튕겨 나오겠죠, 그죠? 이쪽으로. 이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X가 마이너스 된. 이게 X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래서 반드시 이 같은 힘을 받고. 그래서 여기는 힘을 안 받고. 이쪽으로 늘어나면 이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압축해도 잡아당기고. 항상 이게 스프링이 달려있으면 왔다 갔다, 그죠? 예. 여기 기준으로 해서, 그죠? 여기 X가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내는데, 이제 이게 F의 단위는 이게 뉴턴이고, 그죠? X의 단위는 메타죠, 그죠? 그래서 K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뉴턴을 갖다가 메타로 나눈 이 단위가 되는 거예요. F 단위가 뉴턴, X 단위가 미터니까 용수철 단위는 반드시 이걸 주게 돼 있어요. 이거 항상 이걸 조심 있게 봐야 돼요. 조심해서. 자, 그럴 때 내가 스프링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X만큼 늘릴 거죠. 이걸 갖다가 DX만큼 더 늘려요. 조금 더. 그러면 X만큼 늘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죠, 그죠? F는 지금 마이너스 KX만큼 늘어나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힘을 주고 이쪽으로 잡아당겨야 된다. 내가 DX만큼 늘어나는 얘기는 요거보다 힘이 조금 더 키워서, 그죠? 아주 미세하게. 그럼 이게 이제 스프링이 좀 늘어나겠죠, 그죠? DX만큼 내가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스프링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DW. F는 얼마냐? KX. 그 다음에 그냥 KX만큼 더 일을 하고, 그죠? DX만큼. 이게 이제 내가 DX만큼 더 늘릴 때, X의 상태에서 조금 더 늘릴 때, DX만큼 늘릴 때 내가 해주는 일의 양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DX를 갖다 계속 짧게 쪼개서, 그죠? 계속 뒤에 나오면 늘어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걸 갖다 짧게 쪼개서 쭉 늘린다면 0에서 X까지 되겠죠. 이게 이제 DW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해준 일의 양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냐? X dx 적분하면 얼마죠? 2분의 1 X제곱이니까 2분의 1 KX제곱이 되겠죠, 그죠? 2분의 1 K. 그래서 스프링에 저장된 에너지, 내가 스프링 X만큼 늘릴 때 내가 해줘야 될 일의 양이 2분의 1 KX제곱이 된다. 이게 이제 참 그거죠, 그죠? 만약에 시작점이 XI고 XF면은 이게 이제 2분의 1 K XF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K XI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것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F에 dx를 갖다가 적분한다. 근데 F가 kx다. 그죠? 이게 현일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요 공식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유도되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고민할 이유 없고. 참 같은 얘기죠. 그죠? 해진일의 양. 자, 이제 예제 7-8 이걸 갖다가 이제 풀어보는데, 예제 7-8 스프링이 이제 달려 있고, 그죠? 이것의 질량이 0.5kg.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cm만큼 늘어났어요. 그럴 때 영수줄의 상수는 얼마인가? 이게 이제 물체를 달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mg만고 잡아당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놓을 때 여기다 물체를 달고 서서히 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멈추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 상태에서 놓으면 어떻게 되죠? 짱 늘어나다가 다시 튀고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이 문제가 완전 달라져요, 그때는.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걸 갖다가 팽 위치에서 천천히 물체를 달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서 딱 균형이 되게끔 딱 맞춰 놓는 거예요. 정지 상태, 지금 팽행 상태, 정지 상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mg하고, 그죠? 여기 아래쪽으로 mg하고,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이 보군요. K, 여기 수근이 보군, 이게 이제 힘을 따진다 치면 위쪽으로 KX고, 그죠?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mg가 여기에 이제 받는 힘인데, 이게 제로가 되겠죠, 그죠? 팽이기 때문에 F는 MA에서 지금 A가 제로인 거죠. 정지 상태에 딱 균형을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건데, 이게 작용하는 힘이 mg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F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F는 위쪽으로, 그죠? 잡아당기. 그래서 F는 KX 마이너스, 원래 이제 이 후크 부책 X 마이너스 KX인데 이게 X 1로 늘어나게 위로 잡아당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 실제적으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방향이 어딘지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이런 게 여러분 좀 이제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물체가 있으면 이쪽으로 중력이 잡아되면 스프링이 잡아당기 위쪽.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K는 어떻게 줘야 되냐? 있어 X분의 mg죠, 그죠? M이 얼마냐? 0.5, G는 10, X는 2cm, 0.02.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뭐 2.75가 되겠네요. 2.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10의 2승. 또 메타 되겠죠, 그죠? 이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9.8로 계산했고, 우리는 10으로 계산했고. 제가 시험 문제 내면은 이런 거 안 내네요.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뭐 10cm, 1cm 이렇게 내요. 그 다음에 무게도 0.5 이런 거 안 내고 그냥 뭐 0.5, 1kg 이렇게 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나는 또 영수질 한일, 늘어나는 또 영수질의 한일, 영수질의 한일.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죠? 2분의 1 kx 제곱. 그래서 2분의 1 k 값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x 값 2cm니까 50분의 1이겠죠, 그죠? 50분의 1이죠. 그냥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근데 중력의 한일은 얼마인가? 중력의 한일. 중력이 한일, 중력에 대해 한일, 요만큼 했죠, 그죠? 힘하고 요만큼 이동했죠, 그죠? 그래서 mg h가 되겠죠, 중력의 한일.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상태를 딱 놓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이제 중력만 작용하죠, 중력만. 왜? 그때 스프링이 이제 팽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놓으면은 쭉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mg가 작용하고 이쪽으로 kx가 될 건데, mg가 더 크기 때문에 kx보다 계속해서 가속해서 쭉 늘어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제로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k가 더 커져서 이 속도가 더 줄어들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되면 x가 속력이 v가 되는 이게 마지막 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의 위치에는 지금 뭐를 베끼는 거죠?
mgh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되면은 2분의 kx 제곱이 되겠죠. kh만큼 h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h가 어떻게 되느냐? 이 mgh에 k로 나누는 게 h가 하나 없어지네요. h 하나 없어지고 mg분은 k가 요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이건 다음 달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와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아까 나온 거죠, 그죠? 내가 힘을 줘서 물체를 갖다가 x만 이동하게 되면은 내가 한 일은 f 곱하기 dx 이게 dr을 볼 수 있고 dx를 볼 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f는 ma고 그죠? ma고 여기 이제 dr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m의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갖다가 시간을 대해서 미분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살짝 고쳐 놓는다고요. dt를 갖다가 dl로 보내면 dt의 dr이 되겠죠, 그죠? dt의 dr이 얼마냐? 이게 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mv dv인데 이거는 이제 v하고 dv는 방향이 같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간다 치면 이 짧은 순간에 dv가 바뀔 게 없잖아요, 그죠? 항상 dv는 이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mv의 dv가 된다. 이걸 갖다가 적분하면 이게 나중 처음 속도, 이게 나중 속도가 돼서 2분의 1 m vf 제곱 1 m vi 제곱. 이제 v에 대한 적분 여러분들이 뭐 이거 적분 못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x dx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v 제곱에서 2분의 1 mv 제곱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이만큼의 차이가 지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정의는 이렇게 이퀄은 이게 두 개지만 이건 세 개일 거예요. 그래서 알짜 힘이 이 값의 차이를 발생해야 되는데 알짜 힘이 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걸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정의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무게 70kg인 사람이 초속 10m를 움직이게 되면 한 이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고 1kg짜리가 14m에서 떨어지면은 한 이 정도. 이건 이제 mgh가 되겠죠, 그죠? m이 1, g가 10, h가 아니 mgh가 아니고 2분의 1 mv 제곱 그죠? 2분의 1 m 1 v 제곱 14의 제곱에서 대충 계산하면 한 9.8 정도 이 정도. 정확하게 98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방 속도로 떨어지는 골프 공백을 쭉 넣어줘, 그죠? 뭐 대기 중의 산소 분자가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겠죠, 그죠? 이것을 제곱을 평균하면 이게 이제 이온상 KT 되는데 나중에 기체 분자 운동 방식을 배울 건데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거든요. 이걸 이제 계산하면은 한 이 정도. 단위는 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켓은 이 정도, 자동차는 이 정도 쭉쭉 이제 증가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 주위를 도는 태양의 운동. 이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게 되면 지구 질량에서 지구의 요 속도 V를 치면은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고, 그죠? 이걸 갖다 계산하면은 2분의 1 지구 질량. 그 다음에 지구가 움직이는 요 공전 속도.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얼마죠? 이게 무지묵지하죠, 그죠? 지구의 공전 속도가 초속 30km 정도예요. 아우가 아니고 초죠, 그죠? 아주 무지묵지한. 그래서 한 정도 값이 엄청나게 값이 크게 되죠, 그죠?
운동 에너지 정리.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시면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물체를 밀기. 12N 힘으로 3m 움직였을 때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Fs, 그죠? 해준질의 양. 12 곱하기 3이 이게 해준질의 양이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V 제곱은 36이 70이죠, 그죠? M, M이 지금 6이니까 V 제곱은 12가 되고, 그죠? V는 2루트 3이 되는 거죠. 단위는 메타/세컨. 그러면 이제 이게 1.73이니까 대충해서 이제 3.5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2루트 3 그냥 적으면 돼요. 괜히 뭐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공학에서는 그냥 루트가 나오면 루트 그대로 적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36J이 될 거고, 그죠? 이게 해준 일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는데, 포텐셜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위치 에너지라 해요. 물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들었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죠? 이런 걸 갖다가 포텐셜 에너지. 안 그러면은 스프링을 갖다가 잡아 늘려서, 그죠? 놓으면, 그러니까 스프링을 갖다가 이렇게 압축했다가 놓으면 이게 물체가 발사가 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걸 갖다가 포텐셜 에너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될 거고, 이 같은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이 이쪽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반대로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중력은 R을 잡아당기는 내가 이쪽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 물체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할 때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스프링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데 스프링이 이쪽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그죠? 늘어날 때 내가 이쪽으로 더 늘리게 되면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내가 네거티브 일을 하중해서 에너지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이 돼서 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갖다가 포텐셜 에너지라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위치 에너지라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포텐셜은 뭐냐면은 잠재된 에너지죠, 그죠? stored, 저장된 에너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자기 포텐셜을 높인다, 자기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뭐냐, 잠재된 능력을 갖다 키우는 걸 갖다가 포텐셜을 갖다 높인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아직 뭐 1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를 갖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죠? 물질을 갖다가 들어올리면 중력에 대해서 포텐셜을 갖다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탄성에 대해서는 물체가 있을 때 이걸 갖다 이만큼 압축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그죠? 더 압축하면 이제 맥시멈이 될 거고, 놓으면은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죠? 스프링이 있을 때 물체를 달아서, 그죠? 탁 놓으면, 스프링에 딱 놓으면 이게 출력하고 내려가겠죠, 그죠? 그럴 때 최대 얼마만큼 내려갈 것이냐. 요거보다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요. 번지 점프 돼 있을 때, 번지 점프에다가 이게 번지 점프 줄이 이제 일종 고무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늘어난다고. 그럼 번지 점프 줄이 본래 있을 거고, 그죠? 늘어난 길이 x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뭐로 베끼는 거죠? 요 늘어나는 번지 점프의 줄에 늘어나는 탄성 에너지를 베낀다. 그래서 mg의 낙하 거리가 L 플러스 X가, 그죠? 그만큼 늘어나게 되게 되면은 뭐로 다 베끼느냐?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 물론 이 중간에 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mgl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mgl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죠? 여기 오면 속력 v. 이 세 개가 같아지는 거죠. 여기는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고, 그죠? 그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위치 에너지 플러스 중력 에너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고. 아, 이게 틀린데요. 이게 이만큼이 이제 운동이 뺐기 때문에 이게 x가 돼야 되네요. x. 이걸 기준으로 잡으니까 최대한 늘어난 기준을 잡아서 여기만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탄성 에너지만 존재하는 거고, 이게 이제 물론 속도 여기 속력이 v가 제로 되겠죠, 그죠?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니까 여러분 번지 점프 생각하면 돼요. 여기 오면 이제 탄성 에너지는 없죠, 그죠? 본래 길이 L이니까. 그래서 mg 위치 에너지 mg x에다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죠? 탄성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세 가지로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수능에서 많이 나온 문제들이죠, 이게. 잠깐 쉬었다 할게요.